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까지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이 아닌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것이라고 했던가요?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난 뒤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양가 인사가 끝났으니 당연히 상견례 날짜를 잡아야 할 터였지만 남자친구는 좀처럼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내기 어려웠는데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제가 결혼에 안달이 난 사람처럼 비칠까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양가 인사 이후 석 달이 흘러가던 어느 날 결국 엄마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다영아, 준서네 집에 인사 다녀온 지 한참 됐는데 상견례 얘기는 아직 없는 거니? 그게 준서 오빠가 별말 안 하길래 나도 그냥 안 물어봤어. 혹시 그 집에서 너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아니야? 마음에 안 들었으면 벌써 말하지 않았을까? 엄마의 미간에 옅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준서한테 넌지시 물어보던지 해봐. 대부분은 양가 인사하고 바로 상견례 날짜 잡는 것 같던데 뭔가 이상하잖아. 오빠가 입 다물고 있는데 내가 먼저 얘기 꺼내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 웃기긴 뭐가 웃기다는 거야? 아니, 혹시나 내가 결혼에 안 달랐다고 생각할까봐 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넌지시 물어보라는 거잖아. 지나가는 말투로 혹시 오빠네 부모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드신대? 이렇게 물어봐. 잠시 말을 멈춘 엄마가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어요. 미리 말하지만 내 딸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우리도 싫다고 해. 돈이 많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살아보니 마음 편한 게 제일이야. 사는 게 지옥인데 그까짓 돈이 뭔 소용이 있겠어. 엄마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 집은 부유했어요. 강남에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집 형편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에 부모님은 이미 노후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결혼하면 동생과 제게 각각 1억씩 보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터였으니까요. 분명 형편이 나쁘진 않았지만 남자친구네 집이 워낙 잘 살다 보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남자친구네 집이 강남이란 말을 들었을 때 엄마가 한숨부터 내쉬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집안끼리 너무 차이가 나도 문제라고 하던데 걱정이다. 우리 집이 못 사는 편도 아닌데 굳이 사서 걱정을 하고 그래. 들어보니 강남 사람들은 서로 끼리끼리 결혼시키려고 한다던데 혹시나 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할까봐 그렇지. 준서 오빠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런 소리를 해. 괜찮을 거야.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쳤지만 엄마의 걱정은 쉬이 가시지 않았는데요. 돌이켜보면 엄마의 촉은 틀린 적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며칠 뒤 남자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대수롭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오빠, 혹시 오빠네 부모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드신대? 갑자기 그걸 왜 묻는 거야? 아니, 유빈이가 우리를 소개해줬잖아. 그러다 보니 궁금해하길래 물어봤어. 왠지 모르게 쑥스러운 기분이 들어서 소개팅을 주선해줬던 유빈이를 핑계댔는데요. 유빈이와 남자친구는 같은 대학 동문이기도 했고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유빈이 말로는 양가 인사하고 상견례 얘기가 나온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궁금했던 모양이야. 사실 나도 조금 걱정이 되고 그랬어. 걱정이 되다니? 오빠네 집 인사 다녀오고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 말도 없으니까 당연히 조금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했어? 제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친구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던 그가 어렵사리 말문을 열었어요. 그게 부모님이 바빠서 그런 것 같아.
이래저래 일이 많아 보이더라고. 잠시 뜸을 들이던 남자친구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에 우리 엄마 생신이거든? 그때 너도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가도 되는 자리인 거야?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그래도 여쭤봐야 하지 않을까?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 놓을게. 남자친구가 해맑게 웃고 있었기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어요. 얼마 뒤 남자친구 어머니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던 순간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요. 테이블에 앉아있던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는데 그 눈빛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제가 눈치만 살피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오늘 다영이도 오는 줄 몰랐네. 엄마 생신이라 제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괜찮죠? 음식을 미리 예약해야 하는 곳인데 미리 말하지 그랬니? 남자친구 어머니가 곁눈질로 아들을 흘겨봤지만 이내 표정을 풀고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왔으니까 우선 앉으렴. 남친 어머니가 직원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듯 했고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제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었는데요. 다행히 그 이후로는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선물도 드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어요. 그러던 중 남자친구 어머니가 불현듯 제게 물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직 다영이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었지 뭐니. 휴대폰 번호 좀 알려줄래? 아, 네. 제가 급히 번호를 알려드렸고 남친 어머니가 직접 제 번호를 저장했어요. 내가 가끔 연락해도 괜찮지? 아, 네, 그럼요. 앞으로 엄마랑 딸처럼 잘 지내보자. 네,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자친구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사를 한 뒤 주차장으로 이동했는데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남친에게 물었어요. 오빠, 내가 간다는 말 미리 안 했던 거야? 그게 며칠 전에 말하긴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다 보니 엄마가 잊고 있었나 봐. 그래도 오늘 참석해서 엄마랑 많이 친해졌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미리 말씀드렸어야지. 처음에 다들 놀란 표정을 짓고 있어서 얼마나 긴장했는지 알아? 알았어. 앞으로는 조심할게. 남자친구가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고 궁금함이 가득 담긴 눈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땠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네가 준 선물도 마음에 든대? 그냥 고맙다고 하셨어. 다른 일은 없었고? 없었어. 엄마, 나 피곤해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래, 얼른 들어가서 쉬어. 엄마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기에 서둘러 방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괜히 말실수를 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레스토랑에 들어서던 순간 차갑게 식어버린 공기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눈치를 챘어야 했지만 남자친구를 향한 마음이 너무 컸기에 그 모든 불길한 징조들을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려 화면을 확인하니 남자친구 어머니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다영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 괜찮니? 토요일이요? 왜? 시간이 안 되니? 아니요, 시간 괜찮습니다. 그럼 12시에 만나서 함께 점심 먹을까? 아, 네, 알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친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엄마랑 딸같이 지내기로 했잖니. 그날 우리 둘이 밥 먹으면서 친해져 보자꾸나. 순간 당황스러움이 밀려왔는데요. 당연히 남자친구도 함께하는 자리인 줄 알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식당은 내가 예약하고 준서한테 전달하라고 할 테니까 시간 맞춰서 오렴.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옆에 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져 있었어요.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남자친구 어머니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지만 대화가 이어지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어요. 남친 어머니가 시종일관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말투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있는 듯 했거든요. 식사를 하던 중 남친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문을 열었어요. 다영아, 준서랑 결혼하게 되면 다영이가 며느리가 되는 거잖니? 네. 난 며느리가 사근사근했으면 좋겠거든. 속에 담아두고 꽁한 사람은 영 체질에 안 맞아서 말이야. 난 사근사근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참 좋더라. 그 말에 긴장한 채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는데요. 남친 어머니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먼저 전화번호를 물어봤잖니. 우리 준서랑 결혼할 생각이 있었으면 우리 집에 인사 왔던 날 준서한테 내 연락처 물어볼 줄 알았어.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날 다영이가 인사 온다고 해서 전날부터 힘들게 음식을 준비했거든. 그러다 보니 감사 인사 정도는 할 줄 알았어. 근데 연락 한 통 없어서 서운했다.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준서랑 결혼하게 되면 며느리는 또 하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조금 실망스러웠다. 남친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물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부족한 게 많을수록 눈치라도 빨라야 하잖니. 그 마지막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깊이 박혔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돌려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듯한 무게감이 며칠이 지나도록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유빈이를 불러냈어요. 카페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아 그간의 일들을 털어놓았는데요. 유빈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준서 오빠네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근데 첫 인사 다녀오고 난 뒤 예비 시어머니 전화번호 물어봐서 연락하는 사람이 많은 건가?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서 내내 신경이 쓰이더라고. 글쎄? 우리 세연이는 결혼하고도 엄마한테 잘 연락 안 하던데? 난 그런 경우 처음 본 것 같아. 정말? 유빈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결혼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닌데 누가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 우리 엄마는 혹시 할 말 있으면 새언니한테 안 하고 오빠한테 하던데? 그게 편하다고 말이야. 내가 볼 때 너가 실수한 건 아닌 것 같아. 유빈이의 말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보다. 마음에 안 들면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꼬투리 잡는다고 하잖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 거니까 한번 잘 지켜봐. 근데 만약 계속 꼬투리 잡고 그러면 준서 오빠랑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준서 오빠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헤어지라니. 유빈이가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개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결혼은 둘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더라. 예비 시어머니가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잘 관찰하다가 계속 꼬투리 잡는 것 같으면 바로 헤어질 생각해. 잠시 말을 멈추던 유빈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혹시 준서 오빠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그래? 그렇지 뭐. 나한테도 웃으면서 말해서 헷갈릴 정도니까.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악독한 시어머니들 보면 대부분 이간질의 대마왕이잖아. 아들하고 며느리 이간질 시키려고 난리도 아니거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잘 확인해봐. 유빈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난 결혼 반대야. 물론 준서 오빠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난 준서 오빠보다 네가 우선이니까 바로 헤어져. 준서 오빠는 참 괜찮은데 어머니가 그러실 줄 진짜 몰랐네. 유빈이가 굳은 표정으로 잘 확인하라는 당부를 몇 번이나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와는 달리 며칠 뒤 남자친구 어머니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어요. 다영아,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니? 네, 어머님. 그럼 나랑 같이 백화점에 가자. 백화점이요? 내가 딸이 없다 보니까 백화점에 같이 가주면 좋겠거든. 백을 하나 사야 하는데 젊은 사람이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말에 보자. 전화를 끊자마자 엄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혹시 준서 엄마야? 주말에 백화점 같이 가자고 하네. 백화점을? 백을 하나 산다는데 나보고 봐달라고 하셨어. 그래? 그런 거 보면 네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건 아닌가 보네. 엄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지만 저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기만 했는데요. 남자친구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돌덩이를 얹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약속한 주말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남친 어머니는 곧장 명품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그곳 직원과도 친분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곳에 들어선 이후 저는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뒤로 밀려난 느낌이었습니다. 애초에 그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이죠. 남친 어머니는 직원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몇 발짝 뒤에 서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중 남친 어머니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다영아, 너도 괜찮은 거 하나 골라보렴. 내가 하나 사줄게.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 골라봐. 남친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 수준이 있는데 언제까지 그런 백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니. 내가 사줄 테니까 얘 것도 한번 보여줘봐요. 남친 어머니의 말에 다른 직원이 환한 미소를 띠며 제게 다가와 백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뒤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직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찰나 잠깐의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갑자기 비명에 가까운 외침이 들려왔어요. 여기 있던 지갑 어디 갔지? 여기 있던 지갑 못 봤어? 남친 어머니와 시종일관 대화를 나누던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고객이라고는 남친 어머니와 저 단 두 사람뿐이었기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묘하게 흘러갔어요. 남친 어머니가 직원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설마 우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 뒤져봐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남친 어머니가 들고 있던 백을 직원에게 활짝 열어 보이며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다 시선을 돌려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다영아, 너도 백이랑 주머니 다 보여주렴.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순순히 백을 직원에게 건네며 주머니까지 전부 뒤집어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순간 남친 어머니와 친분이 있던 그 직원이 외쳤습니다. 아니, 이게 왜 여기에? 뭐야, 설마 다영이 네가 이걸 훔친 거니? 네? 아니에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순간 혼이 빠져나간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없어졌다던 그 지갑이 제 백 안에서 나왔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지갑에 손도 대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그것이 제 백 속으로 들어간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친 어머니가 저를 경멸하듯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이래서 내가 없이 사는 집 사람들이 싫은 거야. 어쩜 넌 할 짓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니? 남친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없이 살았으면 나랑 같이 있는데 감히 지갑을 훔칠 수가 있어. 목격자들 다 있으니까 당장 경찰 불러요. 이래서 없는 것들이랑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니까. 남친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내뱉었습니다. 너 우리 준서랑 당장 헤어져라.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그럼 저 지갑이 팔에 달려서 네 백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니? 얘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네. 얘가 훔친 게 맞으니까 얼른 경찰에 신고해요. 어디서 사람을 개망신 주고 있어? 남자친구 어머니가 눈을 치켜뜬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저도 모르게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누명을 쓴 채 경찰서로 향해야만 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뒤따라오면서 곧장 아들에게 연락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도 경찰서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께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엄마가 다급하게 물었고 저는 겨우겨우 상황을 설명해드렸습니다. 부모님과 오빠가 곧장 출발하겠다고 했어요. 그 사이 남자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엄마, 다영이가 그럴 리 없어요. 그럴 리가 없긴 뭐가 그럴 리가 없어. 얘 가방에서 지갑이 나왔다니까. 남자친구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래서 내가 우리 집 수진이랑 맞는 애 만나라고 했지. 얘 친구 유빈인가 하는 걔는 우리 동네 산다면서 넌 굳이 왜 이런 애를 만나는 거야? 다영이가 그럴 리 없다니까요. 남자친구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다영아, 많이 놀랐지? 네가 지금 얘 걱정할 때야? 나야말로 얼마나 놀랐는지 알기나 해? 난 도둑년은 며느리로 절대 못 들이니까 그런 줄 알아. 남친 어머니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경찰서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 뒤 가족들이 도착했어요. 엄마 얼굴을 보던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황급히 달려와 저를 품에 안았고 오빠는 굳은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졸지에 지갑을 훔친 도둑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원 조사를 마친 뒤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빠가 경찰에게 CCTV를 확인해 봐야겠다고 강하게 요청했지만 하필이면 해당 구역의 CCTV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며 경찰이 고개를 내저었다고 했습니다. 억울함과 분함이 뒤엉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경찰서를 찾았더니 뜻밖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날 백화점에서 마주쳤던 직원이 경찰서 안에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직원이 저를 보자마자 기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매니저님이 CCTV를 다른 각도로 돌려놓으라고 시켰어요. 그때까지는 왜 그러는 건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일을 벌이려고 그랬더라고요. 직원이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어요. 그날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매니저가 고객님 백에 그 지갑을 몰래 넣었어요. 즉시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저도 당황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잠시 숨을 고르던 직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그날은 제가 매니저를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매니저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바로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직원이 건넨 영상을 확인하던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매니저라는 사람이 제 백에 지갑을 슬쩍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촬영해준 직원에게 진심을 담아 고맙다고 인사하자 그 직원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듯이 매니저가 그동안 신입들한테 진짜 함부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니저가 사고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저는 그저 그동안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 매니저라는 사람은 평소에도 직원들에게 온갖 갑질을 일삼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직원이 속으로 벼르고 있던 차에 마침 그런 일이 터졌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체 그 매니저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감행했는지 그 이유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경찰 조사 결과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 매니저에게 거액을 지어주며 그 모든 일을 사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꾸민 일이었던 거였어요. 한마디로 결정적인 사건을 만들어서 제가 나가 떨어지길 바랐던 것이죠. 결국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쪽에서 남자친구 어머니를 고소하기로 결정했어요. 무고죄와 명예훼손, 모욕죄까지 여러 혐의를 적용해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전과는 정반대로 남자친구 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와 합의를 애원하기 시작했거든요. 부모 마음이 다 같다고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합의금은 원하시는 대로 드릴 테니까 제발 합의 좀 부탁드릴게요. 엄마가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당신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그냥 싫다고 하면 될 거 가지고 남의 귀한 자식을 도둑으로 몰아?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우리는 절대 합의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요. 살다 살다 당신처럼 악랄한 사람은 처음 봤어. 우리는 절대 합의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남자친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엄마는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합의 여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고죄의 범인 조작죄까지 여러 죄목이 합쳐지면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변호사가 말했거든요. 남자친구 어머니 또한 일이 그토록 복잡하게 얽힐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에서 큰 충격을 받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시간이 흘러 남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실형을 살아야 할 것 같아. 거기다 엄마가 한 행동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아빠가 이혼하겠다고 했어.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남자친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거기다가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랑 헤어져야 하잖아.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린 인연이 아닌 거야. 사실 오빠네 어머니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서 오빠 얼굴 볼 때마다 오빠네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지만 담담하게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는 인연이 아닌 거야. 그렇게 우리는 이별했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의 마음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일이라고 말이죠.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저지르는 악행은 결국 그 자식마저 불행의 늪으로 끌어들이고 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소중한 인연마저 갈기갈기 찢어놓으니까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입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잊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건 아닐까요?
자식을 앞세워 모든 악행을 정당화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무너뜨린 전 남친 어머니의 행동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